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수석입니다. 뮤직스테이지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지도 벌써 한 몇 번째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말로써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좀 공감이나 아니면 따뜻함을 담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함이나 다정함을 조금 덜어내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좀 잘 전달이 돼서 각자의 마음에 남는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쟨 참 복잡하게 산다 생각하시면서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된 좋은 기회로 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저는 세 가지 분야를 보통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도전할지, 어떤 것을 심화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경계할지인데요. 이게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습관이나 오래된 예의 이런 거에 대해서일 때도 있는데, 이게 한 번 딱 짚고 넘어가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한 해의 단어를 고릅니다. 한 해의 단어를 골라서 제 일기장 가장 앞 페이지에 써놓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고지고 한 해를 사는 거죠. 일종의 의식 같은 건데요. 근데 올해는 제가 어떤 것도 제대로 꼽아보지 못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긴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오로지 의문만 있고 질문에 대답을 찾기에는 아주 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죠. 저는 저번 님 스테이지를 기점으로 아주 긴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했을 때도, 또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나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을 때도 질문은 많았지만, 이처럼 좀 지지부진하고 연결고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건 좀 처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이런 지난함이 약간 이 지나간 과거들은 다 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미화가 돼서 지금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나 싶은 때도 있었지만, 이런 침잠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다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저만 같은 곳, 같은 구간을 맴돌고 있는 거죠. 불만이 가득 차고 미움이 대세가 되는 나날들, 대답 없이 의문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심지어 어떤 질문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오래되고 명쾌하지 않은 그런 마음만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또는 문학이나 영화처럼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직간접적인 어떤 매체들 곁에 두고 살면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 건, 감사하게도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이나 의문이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파편이라도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이건 건강하건 질척이건 어둡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공감과 유대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들 비슷한 연결고리 속에서 고민을 이어갑니다. 다들 풀리지 않은 문장을 이고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물음표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의문에 지배되어 살기도 합니다. 이유에 매몰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질문을 마주볼 때 주어가 너이기보다 나일 때 훨씬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제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하간 제 최근의 오랜 정체기를 지나면서 제 온 메모와 어떤 글 쓸 수 있는 모든 곳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빈 캔버스라면 저는 여기 끄적 저기 끄적 어떻게 낙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는 말은 쉽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품이 멋져 보이기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여태까지 살아온 방어막인지 아니면 에어백인지 잘 작동해서 저는 이런 제가 굉장히 밉거나 싫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도 늘상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마다 뒤집니다. 제 일기장, 메모, 글노트, 읽었던 책, 제가 끄적여놨던 모든 포스트잇들을요. 기록은 참 좋은 거죠. 저는 여태 많은 글을 써왔고 매해 기념비가 될 만한 글을 혼자 남겨놓습니다. 집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고 모든 걸 남겨놓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기 쓰기는 이제 14년째가 되었고요. 최근 한 기록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 노래 부르는 거를 좀 꺼려하는 리안이가 옆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리안이가 노래 부르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라는 생경함에 적어놨던 어떤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유용한 기록을 좋아하고 유용한 기록이 위해서는 총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걸 보통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스테이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어떤 글을 처음부터 새로 써내야 할 때 또는 글쓰기가 막막해질 때 제가 쓴 문장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돌아보면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임스테이지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가 지금의 저를 살렸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남아있는 굵직굵직한 글의 제목과 내용들을 돌아보면 제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불안에서 돌고 돕니다. 그것은 어느 시점부터 가지고 있는 감각과 불안 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짧게 읽어드리는 이 글은 2021년 제가 노마드 빌리지 1기 교사일 때 쓰던 1년의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임스테이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갈피를 잡고자 애쓰던 차에 이런저런 제가 썼던 글들을 열고 닫으면서 찾은 문단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태, 어디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수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나를 이야기해온 수식어는 어떤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와 같다. 나의 창조성이나 예술성의 부재는 나의 유지, 보수적 성향을 변명하는 말이다. 나는 거창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나 단어를 수준급으로 유사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의 수준에서 도태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게 한 가장 큰 이유다. 이것은 두 가지의 큰 약점이다. 내가 내용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여 내 자체로 받아들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다. 이제는 무언가 나올 때가 되었다는 주제를 가진 이번 님스테이지에 이런 문단을 읽게 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약 3년 전에 가졌던 두려움이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건재함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도태가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도태가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좀먹어서 결국 답보와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내용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 행동이나 명분, 심지어 대의까지 베껴서 사는 사람이면 어쩌지 하는 슬픈 의심을 가지고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생기는 실력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던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가물가물한 이런 오래된 질문. 하지만 항상 갈고 닦아서 해지거나 낡지 않은 꼿꼿한 날카로움이 가끔은 저를 살리고 가끔은 저를 죽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풀어내지 못한데도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시간은 항상 흐르고 내일은 항상 오거든요. 저는 방도를 찾고 찾다가 하나의 노하우를 알아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해야 할 때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요. 결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방법과 시간을 쓰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요. 이유는 나를 명확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나를 꼼짝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이유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하거나 뭔가를 해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시간을 들이는 만큼 변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약소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몇 년 후에 제가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해가를 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저 자투리 글을 쓰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또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냐고, 너무 나이브하지 않냐고 핀잔 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 기나긴 정체기를 시작되는 도약기에 서두로 쓰고자 합니다. 뭘 더 잘하게 될지, 어떤 분야에 도전하게 될지, 뭘 경계하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엉엉 울면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던 시간이 이때까지는 훨씬 오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불안에 맞이하나 했던 내용이 제 안에 스며들고 주관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필요할 때 얘기하는데 겁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질문은 내용에서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약 4달을 보내며 했던 의문과 질문을 공유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장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처리하기 힘든 골치 아픈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오늘 험한 것이 나왔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는 언제 처음 상실을 경험하게 될까? 누가 가장 큰 공허를 너에게 안겨줄까? 2. 당연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수치심은 어떻게 상쇄되는가? 3. 왜 떠난 모든 것에는 허전함보다 배신감이 더 컸을까? 4. 나의 어리석음과 평안은 비례하는 것일까? 나는 왜 모를 때 더 안정적인가? 5. 왜 나를 살리는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까지 아등바등 갖은 애를 써야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가? 6. 나의 행복을 넘어서 대의를 위한 움직임을 하겠다는 결의는 어디로 갔는가? 7. 왜 이전에는 다음을 위해서 건네던 사과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나? 8. 왜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말들은 그게 관계를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가? 9. 나는 왜 쉽게 화가 나는 때에 책을 읽게 되었나? 10. 나는 왜 쉽게 지칠 때 오히려 운동을 나서게 되는 사람이 되었나? 11. 그들이 그리는 미래에 내가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절절 끓어오르는 애타는 마음을 애써 격려와 북돋움으로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 서러움, 그 절망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12. 나는 언제 내 신미안을 잃었지? 13. 왜 의미는 불명예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가? 14. 도약을 위해서 뒷걸음치는 간격은 모두가 다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멀리서 뛰어야 하나? 15. 이렇게 멀리까지 뒷걸음질 치면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 지쳐버리는 건 아닐까? 16. 그만큼 벽이 높은 걸까? 17. 어떤 벽인가? 하나. 이것은 엄마에서 다시 우수형으로 돌아가는 어떤 선을 긋지 않고 돌봄과 작업을 한꺼번에 해내야 하는 노동자의 관점. 2. 심화와 도전 그리고 경계를 반복하는 삶에서 실선이 점선으로 바뀌며 생기는 혼란. 3. 정체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긴 자존감의 상실과 반비례하는 자존심의 상승이 가진 간극. 18.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